김정관 산업장관은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특히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지사까지 낸 협력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는 한 중소기업은 올 초 미국 지사를 설립했지만 일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계속 거절당해서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지금 여사가 기자 따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억 정도는 그래도 이미 쓴 상황이고. 트럼프 정부 관세 대응을 위해 초기 비용을 감내하고 투자했지만 이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들은 더더욱 소명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업무법인을 써야 되는데 1인당 거의 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자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하청업체들이 문제예요. 비자가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E4 비자를 추진하는 부분을 현실화해야 돼요. 현지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여러 군데 가봤는데 환영하지 않는 데는 없었거든요. 미국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요번을 계기로 불안하지 않게 떳떳하게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은 향후 비자 문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신속히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E4 신설과 출장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등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또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쿼터를 협상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을 체포할 때 그중 최소 한 명은 유효한 비자를 가진 걸 알고도 무리하게 단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디언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문건을 입수했다며 당시 구금된 한국인 중 한 명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일하고 있었고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한국인은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를 합친 형태인 B1, B2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기 비자 소지자들과 함께 무더기로 단속됐고 결국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지만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은 조지아주 이민법 전문가를 인용해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금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단체로 체포하고 구금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근로비자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on't do it the wrong way. You can't do things the old way. You want to immigrate, you want to bring workers here, go through the right process. You can't skirt the rules anymore. That is over. 그런가 하면 다른 인터뷰에선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와 타결한 관세 협정을 들며 압박했습니다.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초 책정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 협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무역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무역 합의를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이란 건데 어제 이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역 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Koreans either accept that deal or pay the tariffs.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미 상무부는 한미 양국 간 관세와 무역 협상 관련 주무부처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사실상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공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Japan came through with the paperwork. The Koreans didn't sign when their president was in. Well, I think they saw the Japanese now. So there's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앞서 우리 측 협상단은 지난 7월 30일 무역 합의를 잠정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등을 두고 후속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우리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등과 만나 실무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것을 고집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선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 핵심은 미국이라며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되어 있죠. 특히 핵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대화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면서도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결론은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한일 관계에 대해선 대북 관계만큼이나 어렵다라면서도 투트랙 전략에 따라 경제 협력과 역사 규명은 별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JTBC 김민관입니다.